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4세대 소렌토, 신형 소렌토의 2.2 디젤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3,960만 원이거든요. 원래 제일 윗급 모델인데 개소세 인하분이 반영이 돼서 3,817만 원입니다.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추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좀 해보니까 4,652만 원 이더라고요. 네, 어떤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고 어떻게 넣으면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부터 한 번만 짚어보고 그리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4WD 모델 옵션이 들어가 있는 2.2 디젤 소렌토입니다. 전자식 4WD 시스템이 들어가면 내부에서 다이얼을 돌려서 주행 모드를 터레인 모드를 고를 수 있는 그것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230만 원이고요. 5인승, 6인승, 7인승 중에서 6인승 모델이에요. 이렇게 2열 시트가 독립으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독립 시트인데요. 80만 원입니다. 6인승 시트를 더하는 게.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해서 반자율 그리고 안전주행과 관련한 그런 통합되어 있는 패키지 시스템이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데요. 옵션상 추가를 하려면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스타일이라고 해서 또 이게 패키지가 있는데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여기 LED 헤드램프 들어가거든요. 휠도 255R 20인치의 타이어와 스퍼터링 휠이라고 하는 딱 보면 고급스럽고 잘 만들었어요. 멋있고 95만 원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70만 원이고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65만 원. 스마트 커넥트라고 해서요. 그것도 있는데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여기 들어가는 이렇게 디지털 키,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전자식 변속기, 여기 패들 시프트 등 해서 추가하는 스마트 커넥트가 90만 원입니다. 실내에서의 개방감이 탁월한 파노라마 썬루프가 11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가장 윗급 모델인 시그니처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집어넣어서 더 이상 고급스럽게 소렌토를 살 수 없는 풀옵션 중에 풀옵션이에요. 4,652만 원짜리 4세대 신형 소렌토입니다. 검정색이에요. 더 좀 남성적이고 다이내믹한 디자인이라서 검정색도 뭔가 카리스마가 있네요. 프론트 그릴 앞에서 소리를 들어보면 이 정도가 들리고요. 휠하우스 옆에 서 있으면 이 정도 소리입니다.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디젤이구나 라고 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정도 진동과 소음이 들립니다. 윗급의 풀옵션 소렌토의 주행을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네, 4세대 소렌토 주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트 포지션을 좀 맞춰보고요. 시트 포지션의 높낮이 폭이 꽤 커요. 본인의 시트 포지션에 잘 맞게 맞추기에는 아주 수월합니다. 네, 신형 소렌토는 파워트레인이 우선 두 가지로 출시가 됐어요. 2.2 디젤에 4WD가 추가가 된 모델이고요. 8단 DCT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202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5.0kgm/m입니다. 주행 중 가속감을 좀 말씀드리면 이 신형 소렌토는 풀 스로틀을 해서 힘껏 달리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사실 풀 스로틀을 그렇게 끝까지 바닥까지 막 짓이기면서 달리는 경우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편하게 가속 페달을 그냥 달래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그렇게 가속 페달을 밟고 다니면 힘이 달리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풀스로틀을 좀 하면, 지금처럼 풀스로틀을 하면요, 터보렉이 있고요,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을 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3세대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월등하게. 기본적으로 안락하고 편하고 나긋나긋한데 얘가 4바퀴 굴림이기 때문에 더 좀 그런 느낌이 살아나긴 하겠지만, 이렇게 풀스로틀을 하면 조금 답답해요, 가속. 근데 이게 막 화끈하게 막 쫙쫙 밀어주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꾸준하고 되게 묵직하게 계속 좀 밀어주는 특유의 어떤 듬직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감각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좀 가벼운 편이에요. 가벼운 편인데 지금 주행 모드를 스마트에 뒀는데요. 컴포트로 한번 두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4가지예요. 컴포트, 에코, 스포트, 스마트, 그렇게 4가지인데요. 컴포트에 두면 서스펜션 세팅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핸들링이 조금 더 가볍고 좀 보들보들 해주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살짝 유격이 좀 없진 않아요. 유격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이게 되게 멍청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럴 정도로 유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킥다운을 해서 기본적으로 가속 페달 리스폰스 응답성이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요. 핸들이
텐션이 더 좀 살아나면서 좀 짱짱하고 무게감이 그렇게 막 살아나서 되게 무거워지거나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조금 더 날카로워지는 맛이 강조가 돼요. 도드라집니다. 이 2.2 디젤 엔진은 정차 중에 실내를 좀 파고드는 진동이 좀 존재하고요. 바람 소리는 크게 실내로 유입되지가 않는데 3000rpm 이상쯤 쓰면 엔진음이 조금 들어오긴 해요. 아, 디젤이구나 라고 확연하게 느낄 정도의 어떤 디젤 엔진음이 들어오긴 하는데, 기통수가 많은 회전질감이 좀 부드럽고 음색이 괜찮은 디젤 엔진만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되게 듣기 싫고 신경질적이고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대시보드도 평평하고 이 10.25인치 이 센터페시아의 모니터도 어떤 시야를 전혀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적절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A필러 쪽에 이게 플래그 타입, 깃발 타입으로 사이드 미러가 바뀌어서 뒤쪽으로 살짝 위치를 바꾸면서 여기 쪽창처럼 사각지대, A필러 이쪽의 사각지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이 실내, 특히 이 폭은 10mm밖에 커지지 않았다고 해도, 물론 기존의 3세대 소렌토가 작은 차가 아니었고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록 1cm지만 더 여유를 뒀기 때문에 넉넉해요. 습식 8단 DCT가 들어갔잖아요. 아까 제가 한가한 도로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기도 하고 저속으로 좀 가봤는데요. 건식 DCT가 보여줬던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초반 1, 2단의 어떤 변속 느낌, 그 뭐 좀 약간 거치적거리고 약간 지저분하고 그런 느낌은 확실히 많이 잡았어요. 근데 살짝 아쉬운 건 저속에서 1단, 2단을 바꿀 때 변속이 약간 좀 더디게 딜레이가 좀 되는 것처럼 천천히 바뀌는 그 느낌이 좀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건 아주 저속으로 달릴 때, 그럴 때만 좀 느낄 수 있고요. 근데 부드럽고 그게 아주 뭐 불만족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지체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근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변속 느낌이나 변속 반응이나 그런 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요 패들 시프트로 기어 변속을 하면, 제가 2단씩 한번 움직여 보면요, 이 계기판 속의 바늘은 상당히 즉각적으로 그냥 절도 있게 움직이는데 DCT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반응을 보여줘요. 제가 2단씩 지금 패들 시프트를 움직여 봐도 뭐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드라이버 아이즈가 들어있어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있거든요. 지금 반자율 주행을 한번 활성화 시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특이하게 계기판에 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보면 글자로 차간거리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글자로, 숫자와 글자로 보여줘요. 지금 점선이거든요. 점선 차로를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핸들을 잡으시오라고 바로 뜨네요. 잡으면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약간 우측으로 좀 치우쳐서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차로의 가운데를 항상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물고 가는 것보다는 대체로 차로의 가운데를 잘 물고 가는데요. 이따금 우측 차로로 조금 치우쳐서 가는 모습을 좀 보일 때가 있고요.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지금 계기판 우측에 잡지 않으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요. 꽤 이 경고음을 울리면서 이 시간이 꽤 짧진 않아요. 이 소리가 들리는, 그래도 계속 잡지 않으면 이렇게 삐비비비 소리가 나면서 고속도로 주행거주 시스템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해제를 시켜버려요. 토크감이 살아있는데 4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좀 자극적으로 좀 이렇게 차를 밀어대는 그런 느낌은 조금 주는 대신 안정감이 꽤 좋아요. 확실히 4바퀴의 트랙션 분배, 구동 배분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풀 스로틀을 하면 약 8대2 정도, 앞바퀴 굴림 기반의 4바퀴 굴림 시스템이라는 게 도드라집니다. 20인치 휠을 얘가 타이어를 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승차감을 유지하는 건 꽤 만족스럽습니다. 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속도로 주행을 하면 꽤 안락하고 편해요. 코너링도 해보면 생각보다
생각보다 코너를 되게 잘 타고 돌아요. 얘가 4WD 그리고 20인치의 좀 트레드 폭이 좀 넓은 타이어를 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크기를 감안했을 때는 하체 감각의 기본기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패밀리 SUV, 여유 있는 공간으로 실용성을 강조한 패밀리 SUV의 성격이 도드라져요. 편하고 안락합니다. 풍절음이나 외부 소음도 거의 없어요. 지금 뒷유리는 그냥 한 장짜리 유리지만 이 앞유리는 두 장짜리 이중차음 유리를 쓰고 있고요. 연비도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려고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운전을 좀 오늘 했거든요. 평균 10km, 11km대를 꾸준히 찍습니다. 4WD 4바퀴 굴림인데다가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넣은 거기 때문에 가장 무겁고 연료 효율성은 가장 떨어질 수 있는 세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0km, 11km대를 꾸준히 보여주는 건 조금만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면 꽤 효율성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컨셉과 성격은 여유롭고 넉넉한 가족 SUV다운 세팅이고 주행 느낌이고 질감입니다. 운전 편하고요. 안락하고 편하고 묵직하고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이 80%, 단단한 느낌이 약 한 15%에서 20% 정도 살아있고요. 근데 이게 실내로 타고 들어오는 꽤 지저분한 길 아니면 뭔가 과속방지턱을 좀 세게 넘어봐도 이 걸러내는 타이어에서 서스펜션 그리고 프레임 그리고 이 시트까지 타고 몸으로 전해지는 느낌은 상당히 필터링이 잘 돼 있어서 안락하고 고급스럽습니다. 풀 스로틀을 하면 도드라지는 터보렉, 살짝 아쉬운 그런 어떤 가속 성능이지만 대다수의 오너분들, 운전자분들이 평소에 운전하고 다닐 때는 전혀 아쉽지 않은, 그리고 어떤 꾸준하게 듬직하게 밀어주는 그런 파워트레인의 성격도 꽤 인상적이에요. 2열, 3열 아까 앉아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진짜 거의 반쯤 누워서 이렇게 어딘가에 가는 그런 느낌은 참 좋아요. 휠 베이스가 35mm가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 거주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헤드룸, 레그룸 이런 것들은 물론 뭐 3열에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면 그러면 그땐 조금 어떤 이 공간의 폭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냥 3열을 접고 3열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1, 2열만 여유롭게 다닌다고 하면 상당히 좋겠어요. 지금 너무 누웠으니까 제가 조금 세워보겠습니다. 세워보면 얘가 1열보다 승차감은 확실히 조금 지저분합니다. 시트가 기본적으로는 푹신하고 쿠션감이 좋아서 노면이 그렇게 아주 고르지 않은 일반 국도를 좀 달려보고 있는데요. 충분히 2열에도 편하게 앉아서 다닐만 한데 1열과 비교를 하면 1열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다소 조금 거칠고 투박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이 기본적으로 시트가 주는 이 쿠션감이 좋아서 6인승 시트가 좋겠네요. 헤드룸은 여유가 없습니다. 이 헤드룸이 좀 좁아서 그래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무릎을 많이 좀 이렇게 세워서 접어야 되는, 바닥이 높다 보니까 그렇긴 해도 레그룸은 2열이 조절을 해서 적절하게 앉으면 2열, 3열 다 어떤 다리 공간에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3열은 2열에 비해서 약간 이 SUV의 구조적인 특성상 어떤 뒤에 이렇게 와류가 생기잖아요. 들리는 어떤 사운드적으로 좀 이렇게 안락한 맛은 살짝 떨어지네요. 2열이나 1열에 비해서. 그러니까 1열이 가장 좋고 전반적으로, 그 다음이 2열이고 그 다음이 3열인 것 같아요. 우선 앉았을 때 좀 옹색해요. 보시다시피 약간 좀 이렇게 다리를 접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소리도 약간 1, 2열에서 느끼지 않았던 바람이 소용돌이 치는 소리? 약간 그런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승차감은 2열보다 결코 나쁘거나,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승차감은 비슷한데
어디에서 이게 2열보다 안 좋다는 느낌을 제가 받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시트, 약간 시트가 독립 시트도 아닌데다가 쿠션감이 살짝 조금 낮아서, 그래서 몸에서 좀 전해지고 느껴지는 어떤 승차감이 1열, 2열보다 조금 거칠고 궁색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3열이라 그래서 뭐 승차감이 되게 통통거리거나, 지금 이 뒷바퀴 위에 거의 옆에 걸터서 가고 있는 거죠, 여기. 그런데도 이 정도면 누군가를 태워서 같이 3열에 태워서 이동할 때 뭐 민망하거나 미안하거나 전혀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요. 네. 6인승 시트의 1, 2, 3열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다니시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열이 승차감이나 뭐든 전체적으로 제일 좋아요. 반응이나 변속 느낌이나 직결감도요, 85%, 90% 이상 만족스럽네요. 네. 저속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에 초반 변속에 약간 좀 딜레이 되는 그런 게 좀 보이긴 하지만, 그게 단점이에요, 아쉬워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운전을 해보니까요, 고급스러워지고요. 3세대에 비해서 기본적인 전반적인 어떤 주행 질감, 느낌, 승차감, 그런 게 한 단계 레벨업이 분명히 됐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면 좀 비싸다라고 할 수 있지만, 두루두루 꼼꼼하게 내용들, 그리고 어떤 이 실제로 좀 펴보고 운전해보고 느꼈을 때의 전반적인 것들까지 두루두루 좀 생각해보면 시그니처의 풀옵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세대로 지난 신형 소렌토, 가족 SUV를 원하시거나 좀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비교적 고급스러운 SUV, 국산 SUV를 찾으신다면 신형 소렌토 분명히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한번 꼭 시승해보시고요, 꼼꼼하게 한번 둘러보시고 좋은 선택, 그리고 재미있는 자동차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핫한 모델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